국방과학연구소가 동해 묵호항 인근에 잠수함 등을 연구하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동해시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가로수가 잇따라 고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로 확대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가 수도권과 원주, 춘천을 잇는 GTX 확충을 위한 GTX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 묵호항에 잠수함 연구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박이나 잠수함, 무인 잠수정 등을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네, 관광 어항에 때 아닌 무기 시험센터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지역사회는 어민 피해뿐 아니라 해양 관광 사업에도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대표적 국가어항이자 관광항구로 손꼽히는 동해 묵호항. 동해 지역에서는 묵호항에 관광 레저 기능을 추가해 복합 관광항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묵호항에 해양 무인 자율체계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는 동해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2027년까지 해양 무인체계 연구시설과 접안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연구소는 대형 시험선이나 잠수함, 무인 잠수정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해시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곳인데 시의회와 주민들은 동해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특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겁니다. 동해시의회는 연구시설이 설치되면 어선 입출항이나 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은 묵호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어선들이 넘나들고 있는 곳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시설이 설립된다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며 나아가 한성 개발 등 관광 연계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자체 관광시설도 함께 설치해 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부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시험선 2척이 상주하면서 운영 유지비로 연 130억 원 이상이 사용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38억 원의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구체화가 된 거는 지금 없거든요. 일단은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동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에서 누군가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등 일부러 훼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10그루가 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무 껍질이 잘린 채 말라 죽은 가로수도 발견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주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는 원주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나무마다 풍성한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줄기 아랫부분에 여러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의 구멍이 여러 개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일부러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의 한 대로변입니다. 이 일대에는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요. 유독 이곳의 나무 3그루만 잎이 모두 떨어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건 지난 5월입니다. 나무가 고사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성분 조사를 의뢰해보니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원주시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가로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 없이 갑자기 이제 죽을 경우에는 주변을 이제 저희가 이제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멍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끼나 낫 같은 걸로 찍어놓은 흔적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부어 넣었는지 주변이 뭐 풀이 하나도 안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저희가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문제는 이처럼 가로수를 무단 훼손한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별다른 훼손 흔적 없이 고사해 검사해 보니 역시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또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훼손 방법도 다양한데 이번에 피해가 확인된 나무만 15그루에 달합니다. 그 이후에 자인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현수막을 붙여서 또 이제 여러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게 하고 이제 일단은 수사 요청을 한 게 저희가 지금 한 8월 중순쯤 했어요. 이제 현행법에 따라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시켰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주시는 가로수로 인해 일상생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원 접수를 통해 가지치기 등 조치에 최대한 나서고 있다며 시와 상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전담팀을 구성하고 GTX 춘천, 원주 연장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의 GTX 조기 추진 기조에 맞춰 철도 정책팀을 GTX 철도 정책팀으로 개편하고 GTX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춘천시 등 관련 시군과 협업해 GTX 노선이 강원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 전체 가구 중 4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기준 강원도 내 1인 가구 비중이 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긴 건 사상 처음으로 45.8%를 기록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 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홍천과 영월, 횡성, 평창과 정선 등 군 단위 지역에서도 1인 가구 수가 10,000세대를 넘었습니다. 9호 태풍 망은과 10호 태풍 독하게가 25일 중국 남서쪽과 일본 북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나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8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기 때문에 태풍 발생 소식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분간 태풍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도 높고 수증기도 많아 태풍은 종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요. 많은 비와 강한 바람까지 예상돼 더 철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지성 호우가 내리거나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 지역방송이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막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년차 청년 농부 28살 오창원 씨. 오 씨는 농사 입문 초기 오미자와 블루베리 재배에 나섰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정적 판매처를 찾는 일이 오히려 작물 생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작물들을 시범 재배로 많이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총각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들어왔는데 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도전을 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고추와 이를 말려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정 수요가 있는 고춧가루 판매로 농장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농장 규모도 3배 이상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덕 경사가 심한 데 심다 보니까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더 이상 농사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역시 안정적 추가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TV 지역방송 LG 헬로비전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이용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오 씨의 고춧가루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아마 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추들은 이제 1차로 처음 딴 것들은 저희 오프라인 예약 구매자분들께서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십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이제 막 농사에 입문한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생산물도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유통 단계가 줄고 이익은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홈쇼핑을 알아봤을 때는 막 1회에 뭐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그래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이 전국 청년 농부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청년 농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삼척시가 수소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대학,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693억 원을 투입해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과 수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철원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한 달간 철원 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로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철원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군은 이번 할인 판매가 지역 전통시장과 상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원도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야영장 일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기준과 위생 방역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할 경우 우선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올해 6월에 개최된 4회를 끝으로 폐막합니다. 폐막은 영화제 예산의 대부분을 맡았던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결정됐는데요. 영화제 측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평화 아카데미, 순회 상영전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승해 평화를 테마로 2019년부터 진행됐던 영화제입니다. 춘천에서 2.5톤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37분쯤 사분명 오탄리 만월국의 정상에서 2.5톤 화물차가 시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에 옆으로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는 29일부터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제57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강원도 선수 78명이 참가합니다. 참가 선수들은 모두 올해 4월 열린 강원도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해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금형 등 32개의 직종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전국대회 직종별 상위 득점자 2명은 내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평가전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